네, 안녕하세요. 중급 세션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발표를 맡은 커브의 설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마 ALM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이 말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기획돼서 요구사항이 분석되고, 그리고 설계, 개발, 배포, 그리고 이제 고객 사이드로 전달돼서 운영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되기 전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을 ALM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조직 내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아틀란시아 도구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LM은 저희 나라에 한 2007년도, 2009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ALM을 이제 기존의 SDLC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차별화를 두기 시작한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개의 꼭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관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과 통합을 위해서 실제 비즈니스로부터 발견된 니즈와 기획들을 개발에 잘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관리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품질을 향상시켜서 조기에 버그를 잡는다든지 이런 최소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빠른 대응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ALM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ALM 도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요구사항, 설계, 디자인부터 릴리즈, 유지, 보수까지 범위가 일단 방대하고요. 그리고 이 방대한 범위를 하나의 조직에서 소수의 인원이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과연 실용적이냐. 조직에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게 되면 그 조직에서는 항상 반발이 일어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외에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인력도 불충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가이드가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틀란시안에서는 에자일 컨셉을 포함한 에자일 ALM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 컨셉은 앞서 이제 말했던 그런 장점들을 포함해 가지고 실제 이제 조직에 필요한 어떤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ALM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코드 품질이 중요하다면 특정 영역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입을 할 때 에자일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간결한 이런 에자일 프랙티스를 함께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 품질 강화를 통해서 이제 최소 앞단에서 많은 버그들이 발견돼서 이제 이후에 어떤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협업과 대화,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조직 내에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도구에 어디에서든 빠르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핵심 ALM의 공정들이고요. 에자일 ALM에서는 요구사항 관리를 위해서는 뭔가 좀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유저 스토리 관리, 그리고 아키텍처 디자인 복잡한 이런 것보다는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들, 그리고 개발에서는 품질 게이트 같은 거를 두어서 이제 조직의 품질 요구사항이 만족 못하는 코드들이 이제 커밋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빌드 관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통합,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매일 혹은 심지어 커밋할 때마다 이게 통합에 문제 없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팅에서는 가능한 많은 것들을 자동화, 릴리즈도 개발자나 이런 배포 담당자들이 버튼 하나에 원하는 위치로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고요. 프로젝트 관리는 이제 에자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스크럼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이제 칸반과 같은 방법을 써서 우선순위를 정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틀란시아에서 말하는 그 제가 도구에 따른 LM 솔루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컨퍼런스라는 도구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위키베이스에 그 난리지를 공유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구사항 관리나 어떤 디자인 문서들, 그리고 프로젝트의 어떤 리포트들, 심지어 이제 코드 문서들을 이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만들어진 요구사항 문서들은 이제 지라의 그 추출을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디자인 이슈들,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면 리스크들, 그 외에 필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지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짜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태스크가 할당되고 유닛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소스 코드를 커밋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게이트 키퍼라는 녀석이 우리 조직의 소스 코드 품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 소스 코드를 푸시하게 되면 이 빅 버켓의 그 풀 리퀘스트를 통해 메인 브랜치에 이제 반영될 건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드 검증이나 어떤 코드 리뷰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깃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깃을 이제 트리거하고 있다가 데일리로 이제 반부가 빌드를 수행한다든지, 혹은 특정 릴리즈에서 반부가 릴리즈를 수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버라든지 아티팩트를 보관하는 곳으로 배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빌드와 함께 정적 분석이라든지 유닛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뭐 UI 테스터 자동화라든지 성능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어떤 문서 생성 자동화,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 컨퍼런스에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제 소나큐브라는 그 소스 코드 품질 관리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실제 신뢰성, 뭐 보안, 뭐 코드 커버리지, 뭐 이런 정적 분석과 관련된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게 돼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일리 빌드 산출물들은 뭐 우리의 테스트 서버나 이런 데 배포될 수가 있겠죠. 배포되고 나면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 보시는 이제 ODI 테스트 매니저는 그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테스터 매니저인데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그 조직에 이제 매일 센시티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조직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 구성되게 되면 실제 요구사항부터 뭐 디자인, 개발까지, 테스트까지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오늘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는 이제 에피카 스토리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대전에 이제 많은 연구부서나 이런 데서는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사항 관리를 하실 텐데요. 뭐 CMAI라고 하면 이제 프로덕트 리퀘어먼트를 브레이크 다운해서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만들고 뭐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과연 잘 관리되느냐? 물론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빠르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과 스토리는 어떤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런 요구사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용자 스토리는 무엇인가? 그 시스템의 고객 혹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시스템 능력을 사용자 관점으로 작성한 기능에 대한 짧고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 문장들은 뭐 저희가 뭐 IEEE의 830 표준안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보면 요구사항 문장을 좀 명확하게 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용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끝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놓으면 누가 봐도 이 문장이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실제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에픽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각 요구사항들은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라든지 테스트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것들 수행하는 어떤 스토리 포인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그 컨퍼런스와 지라에서 그 구조상에서 어떻게 요구사항과 이슈들이 매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의 하나의 스페이스는 그 컨퍼런스의 프로젝트와 매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에픽 페이지들, 이것들은 지라의
에픽 이슈와 매핑이 되고 각 요구사항들, 스토리 텍스트들은 지라의 스토리 이슈들과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컴플런스와 지라를 통한 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프로세스는 실제 컴플런스로부터 에픽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리뷰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라를 위한 에픽을 제너레이션 한 후 다시 이제 각 에픽별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컴플런스에서 다시 스토리를 팀 간의 어떤 리뷰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릴리즈를 해서 다시 지라로 제너레이션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들은 지라에서 이제 백로그로 저장이 돼서 어떤 서브 태스크를 다시 만든다든지 혹은 스프린트 계획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모를 먼저 보시면요. 보시나 하면은 그 컨퍼런스에 제가 그 비딩 시스템 에픽 리스트라는 그 에픽 리스트들을 이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라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 에픽 리스트나 요구사항 내용들이 표로 관리되는 것들이 이제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요구 에픽 리스트들이 작성되게 되고 이제 출판을 통해서 그 하나의 에픽 페이지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지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지라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고 테이블에 있는 전체 내용을 그 비딩 시스템 프로젝트라는 지라의 프로젝트에 에픽 타입으로 만들기를 하면 이제 이 컴플런스 페이지로부터 지라 문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라 이슈들이 이렇게 에픽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스토리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서를 위한 템플릿들을 저희가 미리 만들 수가 있고 이 템플릿에 따라서 스토리 문서를 하나 만들게 되겠죠. 그럼 이 페이지의 제목은 특정 에픽에 대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에픽은 그 지라로부터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템플릿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은 그 컴플런스에서 그 템플릿을 그냥 우리가 미리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템플릿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그 지금 제가 타이핑하는 쪽에 기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컴플러스는 그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문서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현재 이 문서를 에디팅하기 위해서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고요. 각 사용자들이 이제 문서를 쓰게 되면 어떤 사용자가 이제 어떤 문서들을 어떤 내용들을 이제 쓰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그 하나의 사용자 스토리 문서를 만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실제 이제 리뷰 프로세스를 거쳐야겠죠. 리뷰는 그 컴플런스에 코말라라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만약에 어떤 워크플로우를 위한 플로우가 있으면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저는 스토리 리뷰라는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서가 드래프트 상태고 다음은 인 리뷰고 컴플리트 상태라는 것을 이제 상태를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특정 사용자에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인 리뷰 상태로 바꾸고 각 리뷰어들을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어는 뭐 조직에 원하는 수만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김 리뷰라는 사용자와 그리고 저희 김경환 부사장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리뷰어에게 이제 메일이나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리뷰어로 로그인을 했는데 해당 리뷰어에 이런 메시지를 리뷰 요청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해당 리뷰어들은 문서를 확인해 가면서 인라인 코멘트를 통해서 문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예제는 실제 뭐 부정 방지에 관련 내용이 뭐 제대로 된 건지 뭐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뭐 어느 범위인지 이런 좀 자유스럽게 리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메신저와 연동되어 있으면 해당 메신저에게 메신저로 이제 푸시 알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리뷰 요청 사항을 보고 실제 이제 요구사항 문서를 작성했던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답글을 달고,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뭐 문제가 없는 부분은 해결됨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문서에 대한 전체 리뷰가 완료되게 되면 그 리뷰어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잘 수정했다라는 코멘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완료되면 어프로브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제 이 문서를 퍼블리싱하는 준비가 된 것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명 리뷰가 있으면 모든 2명이 이제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상태가 컴플리트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만든 사용자는 실제 리뷰가 완료됐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그 지라의 하나의 스토리 타입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픽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드래그를 하고 이제 지라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이 테이블에 있는 전체 내용들이 지라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큰 틀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BS36이라는 에픽과 자동으로 이제 연결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하면 역시 에픽과 마찬가지로 그 이 문서에 있는 전체 내용들이 요구사항 내용들이 지라의 하나의 그 스토리 타입으로 만들어져서 컴플런스에서도 추적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이제 지라에서 어떤 활용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네, 보시나 하면은 이제 지라에서 하나의 에픽 안에 스토리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애자일 스크럼에서 플래닝을 세워서 그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라에서는 아마 스크럼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처럼 만들어졌던 어떤 사용자 스토리나 에픽들은 그 지라에서 제품 백로그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 백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스프린트 계획 기반으로 그 어떤 스크럼을 수행하는 칸반보드, 스크럼반보드를 통해서 업무를 가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업무가 종료되게 되면 스프린트 리뷰를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진행한 스프린트에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회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뷰를 보시는 화면들이 이제 그 방금 컴플라이언스에서 만들어진 스토리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에픽을 확인해 보시면 그 에픽별로 어떤 스토리들이 내장되어 있는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실제 우리가 제너레이션 된 컨퍼런스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상단에 크리에이트 스프린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BSP 스프린트 1이라는 스프린트 계획을 위한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이번 스프린트들의 동안에 우리가 할 일들은 아래에 이제 백로그 리스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픽을 선택하면 좀 카테고리화 시켜서 쉽게 이제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번 스프린트에서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스토리들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이 스토리들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추정은 뭐 상대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조직의 어떤 상대적인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누군지 할당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같이 플래닝을 세우면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스프린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만약에 이제 조직원이 4명이면 뭐 2주 동안의 스프린트에서 뭐 하루에 8시간씩 32시간 뭐
하루 일주일이면 이제 320시간, 뭐 640시간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합계를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짤 때 만약에 이게 언제 어느 버전에 릴리즈 돼야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버전 탭에다가 해당 이슈들을 드래그해서 버전 정보를 같이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링크드 페이지에서는 뭐 우리가 이 계획을 하는 동안에 이제 컨퍼런스에 회의록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 회의록을 이렇게 근거가 이렇다라고 링크를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계획이 이제 종료되면 스타트 스프린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뭐 1주 혹은 2주 동안의 스프린트 계획에 대한 실제 스프린트를 수행하게 되겠죠. 네, 3주를 선택했고 스타트 일라인드 데이트 정하고 하단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뭐 스프린트 보드, 뭐 칸반 보드, 혹은 아틀란시아에서는 뭐 스크럼 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드들을 통해서 실제 그 조직원들은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중요한 이슈들은 상단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플래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줘서 실제 이 이슈는 정말 뭐 중요하다, 이 스토리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되면 이제 3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팀에서는 하고 있는 일은 인 프로그레스를 올리고, 이 일이 끝나게 되면 뭐 인 리뷰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뭐 던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시는 인 프로그레스, 인 리뷰 워크플로우들은 조직에 맞게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업무들이 종료되게 되면 실제 상단에 컴플리트 스프린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당 스프린트에 대한 완료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동안의 어떤 업무들이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스프린트 리포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스프린트 리포트에서는 뭐 밑에 보시는 번다운 차트 같이 우리가 어떤 정해진 일을 잘했는지, 혹은 회고록을 같이 어태치할 수도 있고요. 이번 일 동안 어떤 액션들, 어떤 스토리들이 해결됐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라에서 말하는 그 스크럼 기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지라와 컨퍼런스를 사용해서 심플하게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어떤 표준을 따르게 되면 요구사항과 그 디자인 추적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컨플런스나 지라가 다른 어떤 IBM이나 이런 도구에 비해서 전문적인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추적성 부분이 약한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이슈들,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 이슈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 각 디자인 이슈는 컨플런스의 각 다이어그램과 링크를 통해서 디자인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플런스에는 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는 어떤 플러그인을 선택하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지 유즈 케이스라든지 뭐 시퀀스라든지 기타 한 70여 가지의 템플릿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시면요, 실제 하나의 이제 요구사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이제 앞서는 사용자 스토리였지만 지금 디자인 타입의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비딩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이슈를 하나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슈 타입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딩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이슈 타입이 만들게 되면 해당 이슈 타입과 연결되는 그 컨플런스의 다이어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 문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컨플런스에 간단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에 따라서
뭐 담당자가 누군지, 리뷰가 누군지, 혹은 디자인 문서의 어떤 템플릿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는 뭐 멘션 기능 같은 걸 통해서 쉽게 식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해당 다이어그램의 어떤 다양한 템플릿들을 선택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즉 UML과 관련된 다이어그램 리스트들이고, 뭐 제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간단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빈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는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실제 비지오에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좀 에디팅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이어그램을 저장하게 되면 네, 해당 다이어그램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에 들어가겠죠. 개발은 그 품질 게이트를 통해서 개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품질 게이트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실제 어떻게 동작하느냐고 하면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개발을 해서 빗버켓에 이제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개발 브랜치에 소스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이 빗버켓은 트리거하고 있다가 반부에서 이제 데일리 빌드나 커밋 빌드를 통해서 빌드 검증 결과를 빗버켓에 알려주고, 그리고 반부는 그 빌드에 통해서 어떤 정적 분석 결과를 소나큐브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빌드가 성공했으니 이 소스 코드를 리뷰하고 머지해 달라고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소나큐브는 코드 인스펙션 결과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코드 리뷰어는 코드 리뷰를 수행해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라에서 사용자 스토리에서 그 개발자 브랜치에서 이슈를 개발을 위한 브랜치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각 브랜치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 브랜치가 퓨처 타입인지 뭐 버그 타입인지 혹은 릴리즈 타입인지 깁 플로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브런치를 조직에 따라서 릴리즈 브랜치로부터 딸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마스터 브랜치나 다른 브랜치로부터 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브랜치를 따고 그레이트 브랜치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나 하면은 빗버켓에서 해당 브랜치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지라 이슈에서는 하단에 이제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브랜치가 만들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 브랜치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클립스에서 실제 그 풀을 통해서 해당 브랜치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브랜치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하겠죠. 이렇게 체크아웃을 수행하고 해당 새로운 그 방금 원격에서 만들어진 브랜치에 대응되는 로컬 브랜치에서 실제 이제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쭉 테스트 코드들을 쭉 삽입을 해봤고요. 이렇게 삽입된 코드들을 이제 저장하게 되면 밑에 이제 unstaged change, 커밋되지 않은 리스트들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커밋을 하실 때는 실제 뭐 이슈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지라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밋 앤 푸시 버튼을 눌러서 수정된 코드들을 이제 푸시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밋과 동시에 그 지라의 커밋 리스트와 방금 제가 커밋한 이슈죠. 이것과 실제 하단에는 빌드가 어떻게 됐는지, 빌드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빌드가 통과됐으니 개발자들은 이것들을 코드 리뷰하고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해달라는 풀 리퀘스트를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수정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는 디스크립션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코드 리뷰를 위한 리뷰어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소나큐브로부터 분석된 어떤 정적 분석 결과들이 그 코드 리뷰하는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조직 요구사항을 통과했는지, 전적 분석에 대한 결과들은 어떻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 창에서는 우리가 소나큐브의 어떤 코딩에 대한 룰들을 정의해 놨으면 그것들이 위반된 것들이 이렇게 코드 리뷰 창에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표준을 위반한 어떤 버그들이 발견됐으니 수정해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즉시 이제 태스크로 만들어서 커밋한 사람들한테 푸시 알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개발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수정하게 되면 내가 커밋하자마자 이런 에러드가 발견됐기 때문에 좀 옛날에 개발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 머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코드 머지가 완료되게 되면 그 방금 커밋 빌드도 있지만 데일리 빌드를 통해서 우리의 소스 코드들을 이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빌드는 말 그대로 매일 빌드를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우리 조직의 코드 품질을 또 점검하고 문서 생성에 대한 자동화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시 이제 배포 자동화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은 실제 반부에서 어떤 배포를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커밋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조직은 개발 서버로 어떻게 자동으로 좀 배포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데일리 빌드는 다음날 QA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테스트 서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릴리즈 빌드는 뭐 테스트 서버, 스테이징 서버, 프로덕션 서버까지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라에서 제공하는 릴리즈 관리 화면입니다. 특정 아까 우리가 번호를 릴리즈 버전을 할당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릴리즈 버전을 확인하게 되면 현재 11개의 사용자 스토리들이 이번 릴리즈에 이제 배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릴리즈는 보시는 것처럼 뭐 누가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뭐 잘 개발됐는지, 머지됐는지, 커밋됐는지, 혹은 제일 끝에 이제 빌드가 성공됐는지, 실패가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릴리즈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닝 쪽에서는 실제 어떤 그 턴이라고 표시는 됐지만 빌드가 실패한 케이스라든지 혹은 코드 리뷰를 하지 않은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실제 뭐 담당자한테 이거 제대로 된 거 안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상단의 모든 것들이 완료되면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반부에 특정 릴리즈 플랜을 선택을 해서 네. 그래서 현재 저는 그 릴리즈 빌드라는 플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릴리즈 플랜에서는 스테이지가 디폴트로 릴리즈와 개발 서버 테스트 서버 배포는 하고 만약에 필요시 이제 스테이징 서버까지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완료되면 쭉 하단에는 뭐 완료되지 않은 이슈는 다음 버전으로 미룰 건지 이런 옵션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옵션에 따라서 릴리즈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릴리즈를 누르면 상단에 이제 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릴리즈 빌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세부적인 로그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 1.0은 릴리즈 된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반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각 해당 릴리즈에 대한 어떤 빌드가 어떻게 성공됐는지 뭐 테스트 서버로 잘 배포됐는지 스테이징 서버로 배포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각 플랜 기반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어떤 배포, 이건 그 빌드에 대한 어떤 게 커밋 빌드랑 데일리 빌드랑 릴리즈 빌드,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이제 세부 사항들. 네. 그리고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자가 빌드는 됐는데 개발 서버로 좀 배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옆에 보시면 개발 서버로 배포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게 되면 실제 어떤 배포 담당자들이 이런 분들 없이 개발 서버로 버튼 한 번 클릭만으로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가 성공됐는지, 그리고 이런 배포 리스트들을 보면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 배포를 했으면 롤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롤백들을 통해서 실제 다음 이전으로 롤백을 해서 배포를 이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은 이제 배포에 대한 어떤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서버에 배포된 릴리즈 버전이 어떤 거고, 그리고 롤백을 하고 싶은 버전이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롤백을 시도하면 지라 이슈가 4개 롤백되고 코밋이 10개 롤백된다, 이런 경고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상관없으면 스타트 디플로이먼트를 해서 이제 코드를 롤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라 이슈에서는 해당 내용들, 실제 개발부터 브랜치, 커밋, 뭐 풀리캐스트, 빌드, 그리고 어느 서버까지 이 코드들이 배포됐는지, 요구사항이 배포됐는지 이렇게 이제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ALM을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아틀란시아 도구들이 사용이 됐고요. 이 장표들은 이제 아마 지금 받으신 안내 자료에서 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커브 부스로 오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